자, 우리가 오늘 함께 관찰할 게 누군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씩 이제 떼가면서 우리가 찾는 친구를 찾아볼게요. 먼저 폐를 떼고, 자, 전에 했던 심장, 자, 간, 위, 대장, 소장 다 떼버리면 뭐가 남을까요? 바로 우리가 오늘 관찰할 친구는 여기에 있는 콩팥입니다. 자, 콩팥의 단면을 볼게요. 떼서 가까이 가져와 볼게요. 자, 뭐가 보이죠? 여기 보면 역시 뭐가 지나고 있다. 혈관, 아마 모세혈관이겠죠. 모세혈관들이 지나고 있고, 여기에 진한 부분이 있고 연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뭔지에 대해서 우리는 역시 오늘 꼼꼼하게 볼 거고, 이것들의 명칭과 기능, 그리고 배설 기관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배설계는 크게 4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콩팥, 자, 콩팥에서부터 쭉 내려가는 이 관을 우리가 오중관, 그리고 여기가 방광, 그리고 이 부분이 요도입니다. 또 콩팥을 이제 자세히 관찰합니다. 이제 반으로 툭 쪼갰어요. 자, 콩팥입니다. 그때 바깥쪽, 안쪽을 구분해서 바깥쪽을 콩팥 겉질이라고 해요. 안쪽은 콩팥 속질.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콩팥의 깔때기. 자, 이렇게 구분됩니다. 참고로 이 화살표는 피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자글자글하게 되어 있는 혈관은 뭘까요? 다 모세혈관이라고 기억하면 돼요. 자, 이제 우리가 볼 건 이 겉질과 속질 속에 이제 실제로 이제 오줌을 만드는 하나의 단위인 네프론이 있습니다. 네프론. 이 네프론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줌을 만드는 기본 단위는 네프론입니다. 이 네프론은 이제 크게 보면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 자, 먼저 사구체를 우리가 보기 위해선 혈관을 봐야 돼요. 자, 이 빨간 색깔 혈관은 지금 어디로 들어가고 있다? 요 있는 네프론으로 들어가는 피예요. 자, 모세혈관이죠. 그리고 파란 색깔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면 알겠지만 처음에, 자, 따라오고 있죠. 이 피가 들어가다가 어떤 빨간 색깔 뭉텅이가 생기는, 다시 말하면 실뭉텅이 같은 곳이 있어요. 자, 잘 안 보일까봐 여기 확대되어 있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는 피가 요게 꼬불꼬불꼬불 실뭉텅이처럼 뭉쳐 있다가 빠져나가는 부분, 이 실뭉텅이 같은 부분을 우리가 사구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보먼주머니. 보먼주머니는 여기 있는 이 사구체를 싸고 있는 주머니예요. 자, 이렇게 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뇨관은, 자, 보먼주머니로부터 연결되어 있습니다. 쭉. 자, 다시 말하면 보먼주머니와 연결된 가늘고 긴 관. 자, 이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이 보먼주머니로부터 쭉 이어져서 꼬불꼬불꼬불꼬불꼬불 이어져서 나오죠. 자, 이렇게 크게 3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3가지,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이 이제 콩팥에서 오줌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볼 텐데, 자, 이제 크게 2가지 흐름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혈액의 흐름, 두 번째는, 자, 이게 이제 봐야 될 텐데, 이 세뇨관을 따라 흐르는 용액이라고 할게요. 이 용액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이 혈액의 이동은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자, 사구체를 통과한 뒤에, 사구체를 통과해서 쭉 이어서 세뇨관과 이제 얽혀서 흘러가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혈액이 처음 사구체를 지나갈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혈액이 사구체를 지날 때, 자, 보세요. 뭔가 빠져나갑니다. 그 빠져나간 것이 이 세뇨관을 따라가는데, 이때 뭐가 빠져나가는지를 봐야 될 텐데, 이때 빠져나가는 것은 일단 여러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입자의 크기가 작은 요소와
그리고 포도당이 빠져나가며 이때 물과 같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자, 그럼 빠져나간 요 용액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쭉 이제 어떻게 된다? 이 세뇨관을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빠져나갈 텐데 이때 그냥 빠져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 방금 말했던 과정을 거치고 나서 나온 용액은 이 모세혈관과 이제 재흡수와 분비라는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오줌이 되어 나오는데, 자,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방금 사구체에서 범원주머니로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여과라고 합니다. 자, 1단계로 여과를 통해서 물과 요소 포도당이 빠져나가서 이 용액이 세뇨관을 따라 흐르면서 이제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자, 1단계 여과를 거치고 난 뒤에 이제 이 용액이, 자, 보세요.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세뇨관, 얘가 혈관이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1단계 여과, 사구체에서 범원주머니로 빠져나간 용액에는 물, 요소, 포도당이 있는데 이 중에 포도당은 우리 몸에 다시 필요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세뇨관에서 혈관으로 재흡수가 일어나요. 재흡수. 자, 그리고 빠져나가지 못했던, 자, 뭐가 있을까요? 노폐물이 아직 혈액에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다시 혈관에서부터 세뇨관으로 분비라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쭉 돌면서 혈관과 세뇨관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분비와 재흡수가 된 뒤에 마지막에는 포도당은 없고 분비물만 남고, 물론 물도 어느 정도 흡수가 됩니다. 알겠죠? 이제 마지막에 오줌이 되겠죠. 이 오줌은 다시 콩팥 깔때기를 거쳐 오줌관을 거쳐 아까 봤던 방광요도를 거쳐 이제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방금 내용은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먼저 크게 네프론에는 세 가지가 있다. 자, 기억하세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죠? 바로 보먼 주머니. 자, 이렇게 실뭉시처럼 얽혀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사구체. 자, 보먼 주머니에 연결되어 있는 얇은 관을 뭐라고 한다? 바로 세뇨관.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크게 두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단계, 여과. 여과는 어디서 일어난다? 바로 사구체에서 보먼 주머니를 향해, 자, 뭐가 빠져나간다고 했습니까? 물과 함께 포도당 요소가 빠져가는 것을 여과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과를 통해 빠져나간 용액이, 자, 이 용액은 또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 혈관과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뭐가 왔다 갔다 한다? 먼저 세뇨관에 있는 포도당과 같은 영양소들, 수분, 물 같은 것들을 다시 재흡수하기도 하며, 자, 동그라미 2번이죠. 동시에 뭐가 일어난다? 혈관에 있던 노폐물을 다시 분비합니다. 요 두 단계, 이것이 바로 뭐다? 네프론에서 이루어지는 오줌의 생성 과정이고, 요게 다 끝난 세뇨관을 통해 마지막으로 빠져나가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오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